뉴스탑10이 뽑은 특집 뉴스탑10 1위 나왔습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큰 불길을 잡았나 싶었는데요. 또다시 신천지의 그림자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체 주민 3분의 2가 신천지 교인인 이 대구의 한 시립 임대 아파트가 통째로 격리가 된 겁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소재 한마음 아파트에서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총 4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46명이 확진으로 판정되었고, 다행히 신천지 교인이 아닌 나머지 입주자나 복지회관에 근무했던 직원 44명 중에서는 단 한 사람의 확진 환자도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집 뉴스탑10이 뽑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46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이 한마음 아파트.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면 장계식 평론가님, 이 신천지 교인이 아닌 이 한마음 아파트 주민들 가운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지금 대구시 발표에 의하면 이 한마음 아파트 주민 142명 중에 94명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천지 성도가 아닌 다른 주민들이 48명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를 높여가며 검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94명의 신천지 교인 중에서 46명이 확진자로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이 다른 교인이 아닌 주민들에게 이 코로나19가 옮겨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 주거시설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가 최초로 발동됐기 때문에 향후 경북이나 대구 지역 또는 신천지 성도들이 밀집한 곳에서 또 다른 이 한마음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까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곳은요, 대구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들을 위해서 대구시가 마련한 임대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세 5만 원에 대부분 35살 이하 여성뿐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198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고 35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전용으로 임대해주는 아파트입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2017년, 18년경에 입주해서 어떤 분들은 2년 연장해서 4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작년 10월달, 11월달에는 신천지를 알리면서 자기들이 프랜카드 들고 걸어왔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왔어요. 한 달 거의 가까이. 저기 텐트 쳐놓고. 김태현 변호사님. 네. 여기 보면 보증금 21만 원에 월세는 2만 2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어느 정도 시세를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여기가 좀 저렴한 곳인지도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신천지 측은 이곳이 집단시설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신천지 교회에서 이 미혼 여성들에게 한마음 아파트 입주를 알선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신천지 아파트, 죄송합니다. 한마음 아파트에 신천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가, 특정 교회의 어떤 신도들이. 사실 조금 희한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아마 가능성은 좀 두 가지 중에 하나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구시에서 특혜를 줬다. 그건 전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오늘 권영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저기가 그냥 그렇게 인기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속된 말로 미달입니다. 비어있는 집도 있어요. 예. 특혜를 준다고 하면은 100세대를 모집하는데 200세대가 신청을 하면 특혜를 줄 수가 있죠. 근데 100세대 모집하는데 90세대밖에 안 찼으면 특혜를 주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건 되는 사람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저희가 좀 비어있는 상황이고 속된 말로 미달이기 때문에 누구를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대구시의 입장이고,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저 부분인 거죠. 지금 언론 기사에 보도됐던 신천지 교회에서 미혼 여성에게 저기 입주 알선했을 거다. 네. 저 아파트가 신천지 대우구 교회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신천지 신자들 중에서 젊은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들한테 신천지 교회 측에서, 아니 교회랑 가까우니까 저기 지금 신청하면 살 수 있으니까 절로 좀 가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알선했을 가능성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저기가 보면은요 30세 이하의 미혼 여성이고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저기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성별 똑같죠.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입주민들끼리 교류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들어가 있는 몇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계속 포교를 하고 전파해서 신천지 교인들을 확 늘었을 가능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며칠 전에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에 나섰을 때 한 어머니는 신천지 추수꾼들에게 자신의 딸이 잘해주면서 접근했다고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죠. 어린이들 직업 체험관 거기에서 그 알바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신천지 추수꾼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28살 된 추수꾼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딸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 딸이 언니같이 잘해준다고 그 언니한테 푹 빠진 거죠. 그 언니가 나중에는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한마음 아파트에 대한 베일은 앞으로도 조금씩 벗겨질 텐데 최 교수님. 예. 지금 일부에서 그 주변 주민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예.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아주 대놓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프랜카드도 걸고 계속 뭐 전단지 나눠주고 이랬다는 건데 그만큼 이 지역, 한마음 아파트를 신천지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도의 어떤 그 센터로 삼은 것 같아요. 저쪽에 많은 신천지 교인들을 입주시켜서 그 교인들이 또 스스로 모여서 공부도 하고 공부방에서 복음방에서 공부해서 뭐 그 사람들이 지키는 교리를 계속 알리고 그리고 나서 저기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지 않나. 또 저게 복지센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복지회관 안에. 그럼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전문적으로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한마음 아파트에 데려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예. 실제적으로 저곳이 1.2km 직선으로 1.2km 떨어져서 대구교회에서 그러면 교회 접근성도 강하죠. 그리고 저기서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저기 우연히 94명이나 되는 사람 저기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신천지가 아주 목적을 가지고서 저곳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입주시켜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걸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시설도 없는 이 한마음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렇게 46명이나 되는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아파트 안에서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신도들 간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접촉과 노출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그런 감염률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명, 한두 분 정도는 그게 준수가 안 된 분들은 고발 조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마음 아파트는 아파트 특성상 이렇게 공동으로 모이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네.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가격리를 일부 어긴 주민들 때문에 이렇게 집단가에 퍼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까? 글쎄요, 이분들은 사실 같은 신도라고 보는 거니까 같은 신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보고 또 뭐 여기 포교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친밀도를 높이려면 두세 명, 서너 명이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뭐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주 만남에 의해서 퍼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한 분이 걸려와서 한 서너 명이 걸려와서 그분들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옮기고 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옮았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차례로 네. 한두 명씩 감염이 돼서 순서대로 예. 순차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일 겁니다. 정부 당국이 제2의 한마음 아파트를 어서 찾아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구 대명동 이 신천지 본부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주변에는 다수의 신천지 교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도 있습니다. 한마음 아파트처럼 하나의 아파트나 건물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몰려 사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사례와 같은 곳이 10곳이 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뭐 권영재 시장은 10곳 넘게 있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신천지 대구교회 주변에 이 한마음 아파트도 1km에서 조금 더 멀리 그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나 원룸과 빌라 등 여러 곳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거주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보건당국 관계자가 지금 구체적인 동네 이름까지 짚지 않았습니까? 나오는 것처럼 달서구의 두류동이나 이곡동, 상인동, 송현동, 남구 대명 10동 등을 짚은 것인데요. 이 지역에 이 한마음 아파트 같이 한 건물에 집단적으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도 예. 이를테면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빌라에 보통 10가구 정도가 들어간다면 그중에 절반 가까운 가구가 신천지 교인인 경우는 꽤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방역이나 역학조사에 힘을 기울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실명을 밝히지 않은 보건당국 관계자가 일부 건물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회의 부속센터거나 임대 아파트로도 보인다는 말을 했어요. 언론을 대상으로. 그런데 권영진 시장은 한마음 아파트 같은 임대 아파트 형식은 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의 발표 차이에 온도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는데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검토해서 또 다른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은 아닌지 국민들이 또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음 아파트 미스터리는 왜 이렇게 뒤늦게 알려지게 된 걸까요? 대구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9일과 16일 예배자는 상당히 다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분들이 이 종교 활동들을 해오신 거로 알고 있고 이제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저는 급속도로 100여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쏟아지는 확진자들을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연관관계를 밝히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확진자들을 병상으로 이송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였기 때문에 예. 대구시 저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님, 예. 일각에서는 46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아파트를 그 흐름을 못 찾는 게 어떻게 정부 당국이냐, 대구시가 조금 미리 알고도 뒤늦게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권영진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원이 개입해서 거기에 입주시키고 이러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에 13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한 명 한 명 나오는 13명이 나온 뒤에 그 13명이 나온 일로부터 9일 지나서 아파트 전체의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게 13명이 정도 나왔으면 확진자가 완전히 한꺼번에 확 늘었는데 왜 9일이나 지나서 역학관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학관계 조사를 하고 나서 사흘 후에 공식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럼 왜 그걸 그때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대구시에서 지금 권영진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혹시 대구시에서 이걸 조금 더 늦게 발표하고 뭔가를 좀 제대로 발표하지 않으려는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